차고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고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면 차고는요 페이지가요 여러분 몇 페이지냐 30페이지예요 30페이지 차고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차고는 지금부터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체계가 이거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걸 알면 그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암기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몇 번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차고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차고를 보시면요. 차고를 보면 어떻게 되면 차고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에 뭐가 있을 때요? 중요 부분의 차고, 그냥 차고 아니에요. 중요 부분의 차고가 있으면 취소를 해.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냐 없냐는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중요 부분에 차고라는 것은 누군가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증명을 할 것인가? 취소를 할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야. 취소할 사람이. 그래서 취소를 하려고 하는 표의자가 중요 부분의 차고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나왔죠? 표의자의 뭐로 인해서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있죠? 그럼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럼 취소를 못하게 할 사람이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취소를 못하면 뭐가 돼요? 취소를 못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죠. 유효.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봐봐.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으면 취소하죠. 취소를 할 사람이 증명을 해. 중요 부분은.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잖아요. 그럼 취소를 못하게 할 사람이 뭘 한다? 중대한 과실을 증명을 해. 그러면 취소를 못한단 말은 뭐가 된다? 유효다.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다. 이런 말이잖아요. 됐죠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것은 차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여기서부터 첫 출발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차고라는 것은 뭔가? 차고는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 봐봐. 그럼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를 얘기하죠?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주관적인 요건은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사실에 착오를 했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착오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인이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도 내 입장에 섰다라면 똑같이 착오를 했을 것 같아. 그걸 착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해가지고요 1억짜리를 1억에 사라고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에 사라고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내 입장이 착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내 입장에 섰더라도 이 집이 1억짜리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1000만 원에 사라고 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럼 그때 그걸 착오라고 그래요. 나는 잘못해서 1000만 원에 사라고 그래서 착오죠.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지금 불경기 부동산이 얼마나 불경기인데 1000만 원이라도 잘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착오는 주관적이라는 것은 나를 얘기하니까 표의자를 얘기하고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건 상대방을 일반인이라고 나와. 일반인 상대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의사를 중시하고 이것은 표시를 중시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요 사기죠. 사기는 어떻게 돼요? 사기는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돼. 그럼 동기의 착오에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거든요. 이것만 있어도 사기가 돼. 그럼 반대라면 그러면 착오는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래 착오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동기의 착오는 사기가 돼. 그러면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동기의 착오는 이유다. 여러분들이요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 알겠죠? 근데요 민법을 잘한다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 잘한다고 했는데 누가 민법 잘한다고 했어? 이렇게 와가지고 전혀 생소하고요 들어도 깨우침이 없다. 그럼 뭔가 문제 있잖아요. 그걸 잘못 선택했죠. 동기의 착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요 KTX가 생겨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했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KTX가 아니고 거기가 화장터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는 KTX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샀는데 화장터인 줄 알았으면 나는 처음부터 땅을 샀다 안 샀다? 안 샀죠. 그래서 땅을 사게 된 이유, 그 이유를 동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부부 사이에 보면 동기 착오 많이 하잖아요.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요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날 딱 보면요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결혼은 동기의 착오의 연속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우리 시험에서요 여기 표시상의 착오,
여기 서명의 착오도 서명도 뭐죠? 표시죠. 똑같아. 이런 표시상의 착오가 똑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 법률의 착오는 가끔 한 번씩 나와. 이러면 그린벨트 있죠. 그린벨트는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그린벨트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땅을 샀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법률의 착오. 이것도 착오로서 말 수 있다. 취소하는데 보통 법률의 착오는 그것은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나와. 법률의 착오에서는 딱 두 가지. 대부분 동기의 착오에 속한다. 또 한 가지는요. 법률의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그러니까 이것만 딱 알면 돼. 다른 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표시상의 착오다. 표시는 뭐다? 손이나 입으로 하는 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잘못 쓰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그걸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이번 주요 토요일날 공시법 강의가 있다고 잘못 나갔죠 지금? 그걸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토요일날 보면은 빨간 날이가 구정인데요. 아마 강의한다고 아마 나갔을 거예요. 알겠죠? 무슨 착오라고? 표시상의 착오라고. 알겠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서 그냥 손으로 잘못 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런 우리가 보면 내용의 착오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달러하고 엔화하고 엔화하고 우리나라 돈하고 같아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1000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거든요. 다른데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1000원에 살게요 그래야 되는데 1000엔에 살게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알죠? 그것을 내용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서명의 착오는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아서 이것을 의사죠.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고 샀는데요. 연대보증서명이더라. 연대보증 이것을 표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서명을 했다는 것은 사인을 했다 이 말이죠. 자기는 뭔 줄 알고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고 그랬더니 뭐라고? 연대보증서명이더라. 그러면 처음부터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은 것을 뭐란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으면 비즈니 모르고 있으면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때.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서명의 착오, 서명은 뭐란다? 손으로 하죠? 손으로? 그래서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이것은 시험이 표시상의 착오라고도 시험에 나오고, 알겠죠?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도 시험에 나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암기해야 되겠죠? 특히 4번은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동기의 착오죠. 자, 지금부터 동기의 착오를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아까 착오는 내가 뭐가 착오가 있어야 되죠?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뭐를 중시한다? 의사를 중시하고요. 객관적은요, 누구의 입장? 일반인이죠. 보통은 일반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를 중시해요? 표시를 중시한다. 이 두 가지란 말이죠. 주관적, 객관적.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봐, 이제부터. 여러분, 동기란 게 뭐예요? 동기? 동기는 주관적이에요. 동기는 주관적인 요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뭐가 있어야 착오가 돼요? 착오가 되려면 객관적인 것이 있어야 착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객관적인 게 뭐예요? 표시가 돼야죠, 표시가. 그래서 동기를 봐봐.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 땅을 사러 왔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땅을 사러 온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학원에 계시는데 무슨 생각으로 학원에 오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았죠? 집에서 심심하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 집에만 있으니까 도저히 좀 있어서 안 되겠다고. 알았죠? 그래서 온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알겠죠? 상담할 때 보면 나는 이런 거 필요 없고 좀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일단 한번 해보면. 근데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올 처음 쭉 보니까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알겠죠? 보니까 얼굴 보니까요. 내가 보니까요 제일 잘한 것 같아. 얼굴을 딱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욕심이 나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냉정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표시가 돼야지. 표시. 그래서 여기가 KTX 여기 생긴다고 해서 내가 건물 땅 사러 왔는데요. 말을 해야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화장터가 생기던 땅인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않고 땅을요 사니까 나는 땅 주인은요, 오, 이거 안 팔릴 땅인 줄 알았더니 땅 팔리,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안 팔린다고 몇 년 하다가 땅 겨우 팔리긴 팔리다 이런 땅이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하나 얻어 걸린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 동기가 표시가 돼야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그래서 의사표시 내용으로 인정이 돼야 돼.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동기는 주관적이죠.
그런데 그 주관적인 것이 상대방이라는 것은 먼저 상대방은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죠. 주관적이고 객관적, 주관적이고 객관적. 그래서 상대방이나 표시를 뭐라 한다? 객관적이다 이 말이죠. 이런 객관적이 있으면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 말이죠. 동기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나한테 전화 온 거야. 야, 여기 KTX 여기 생긴데 5년 뒤에 그럼 너 이 땅 사러 혹시 투자 목적으로 살래? 이렇게 샀단 말이죠. 보니까 여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화장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걸 한 것이 아니고 착각한 것이 아니고 친구가 나한테 미리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고 얘기해. 이런 경우는 여기 동기가 주관적이고 상대방이 객관적이니까 굳이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있어 없어? 표시되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해. 왜? 주관적, 객관적이니까. 알겠죠?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표시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잘 봐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 뭐까지는 필요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고 그러지. 합의는 잘 봐. 합의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합의가 무슨 말이요? 합의는 의사의 일치예요. 의사의 일치를 합의라고 해. 그러면 의사는 뭐예요? 의사는 뭐예요? 주관적이죠. 그래서 동기가 주관적이잖아요. 다시 또 주관적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뭐만 있으면 돼? 표시만 있으면 되지. 표시만. 똑같은 게 두 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뭐만 있으면 돼? 표시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동기가 주관적인데 또 동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다시 이제 봐요. 자, 동기의 착오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착오가 된다. 하지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기의 착오는 착오 그 자체로 뭐는 될 수 있다고 그랬어? 동기의 착오는 뭐는 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사기에는 해당한다. 사기에는 해당한다 이 말이야. 동기의 착오는 원래는 뭐는 아닌데 착오는 아닌데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되는데 동기는 그 자체로 뭐는 될 수 있다? 사기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만 필요하다. 객관적인까지 필요하다. 주관적 요건만 필요하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을 뭐라고 표현한다? 주관적 인과관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타인의 소유물이라고 되어 있죠? 타인 소유물.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가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남의 물건이라 해서 착오나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요,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 물건은 당신 것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을 때 본인 소유, 매도인 소유, 임대인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착오나 사기가 될 수 있어도 원칙은 착오나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기의 착오예요. 알겠죠? 동기의 착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요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나왔다. 이것이 우리 시험에 2번인가 서면에 나왔어. 왜 그러냐? 봐. 지금 여기 4번을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4번을 가지고 4번을 지금 설명할 거예요. 자, 4번 보고 계시죠? 봐봐. 착오는 뭐죠? 착오는 이 4번을 지금 설명할 밑에서 착오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돼. 그것을 표의자가 지금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으면 비진이에요. 알고 있으면 뭐라고? 비진이. 모르고 있으면 착오. 그런데 여기 봐봐요. 사기는 처음부터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돼. 여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돼. 이게 첫 출발이야. 이게 첫 출발이라고. 그래, 여기 봐봐.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았더니 연대보증 서면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의사고 표시가 처음부터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죽었다 깨나도 사기란 말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 항상 뭐라고 나온다? 뭐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쌓여있냐? 제3자의 기망 때문에 이 말이 나와. 제3자의 기망 때문에. 그럼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사기이냐? OX. X란 말이죠.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사기가 될 수 없다고. 왜요? 첫 출발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첫 출발이 중요해. 착오는 의사표시가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일치해야 사기가 돼. 제3자가 기망이냐 누가 기망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기하고 착오의 구분은 의사표시가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일치하느냐 이게 첫 출발이에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기는 죽어도 나올 수 없는 거. 아무리 제3자의 기망이라는 말이 있어도 무슨 말은 나올 수 있어도 착오는 나올 수 있어도 그럼 착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일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되죠. 그럼 여기는 알았겠어? 몰랐겠어? 몰랐겠죠. 뭐 때문에? 제3자의 기망. 제3자의 기망이 모르고 이 말이에요. 모르고.
이 말이 제3자의 기망이라는 말은 사기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것을 모르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여기 차고는요 주관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된다. 주관적인 요건은 보통 동기차고고 객관적인 요건을 뭐라 한다?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항상 한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야. 한쪽을. 먼저 한쪽을 이해를 해. 그러고 나서 이것과 비교하는 거야. 알겠죠? 착오는 위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그럼 여기 임의 규정이죠.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어. 취소권 배제. 배제가 가능해.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할 수 있어. 우리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지 맙시다.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 손해가 있어야 돼. 손해가 있어야 돼. 웃기죠? 착오가 되려면 손해가 있어야 돼. 손해가 발생해야 돼.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보느냐? 사기를 한번 본다 이 말이죠. 사기를. 알겠죠? 자, 사기를 보면 어떻게 되죠? 사기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동기의 착오.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니까 이건 뭐라고 한다? 주관적 인과관계. 주관적 요건만 있어도 돼. 주관적, 객관적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이걸 말한다? 주관적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위법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해.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취소 없이도.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해. 여기는 취소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 여기는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물론 취소하고 청구할 수도 있고. 알겠죠? 여기는 우리가 보통 보면 형법에서 저 사람 사기당했대. 그 말 무슨 말이야? 사기당했대. 그 사람은 이익 받다는 거예요? 손해 받다는 거예요? 손해 받다 이 말이죠. 민법상에서 사기는 그게 아니에요. 민법상의 사기는 판단을 잘못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손해 여부는 불문하는 거예요. 손해가 있냐 없냐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착오는 뭘 따진다? 손해를 따진다 이런 말이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자,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보는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착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크게 보는 거예요. 먼저 뭘 봐야 된다? 아까 말했죠. 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의 착오. 그럼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하죠. 그러니까 취소를 할 사람이 내가 착오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취소를 할 사람 누구다? 말한 사람 표의자죠. 그래서 표의자가 증명을 해. 우리 아까도 말했죠. 뭐가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게 할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를 못하게 할 사람은 표의자예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취소를 못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여기요. 상대방 또는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과실이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 우리 보통 보면 과실이랑 부주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주의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어깨빵 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가끔 있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어깨빵 했다? 그건 폭행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모르고 이렇게 지나치면서 서로 부딪힐 수 있죠? 그건 약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을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 뭐야? 여기서 중이라는 것은 무거울 중자를 쓰죠? 아주 무겁고 큰 과실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때의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보통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했다 이 말이죠. 그럼 두 가지야. 뭐냐면 연탄 난로 있잖아요. 연탄 난로가 있는데 옆에다가 신나, 이런 혹시 석유 말고 신나 알아요? 신나통을 바로 연탄 난로 옆에다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연탄 난로 뜨겁죠? 뜨거우니까 어때요? 바로 그냥 신나통이 발화를 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어. 여러분 연탄 난로 옆에다가 신나통 두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무슨 뭐라고, 신나통을 옆에 둔 거 뭐라고 똑같아요? 빨리 불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현저히 결여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봐봐.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취소를 못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취소를 못한단 말은 유효다. 왜요?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잖아요. 취소를 못하니까 그럼 유효지 뭐예요? 그러면 취소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그걸 소급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요, 만약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착오를 했어. 그럼 착오를 해서 무조건 취소해야죠. 그런데요, 이 착오를 했는데 이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래 취소를 못 하잖아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취소하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가벼운 과실, 경과실은 있다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가벼운 과실, 경과실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한다 못한다? 못하죠. 왜요? 우리가 착오는 위법행위다 아니다. 착오는 위법행위다 아니다.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취소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시험이 났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서 시험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해서 유효인데 상대방이요, 이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취소를 못한다. 이것을 상대방이 알고 그것을 이용을 해. 저 사람이 착오했으니까 취소 못해. 그래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놈이죠.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있다? 취소해.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는 못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고서 악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한다. 없다는 말은 가벼운 과실은 경과실은 있을 수 있다. 경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경과실이 있어도 똑같은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착오가 없다 그러면 취소를 못하죠. 처음부터. 아시겠죠? 그냥 이 구조를 먼저 알고,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 어느 것이 종료분의 착오이냐 아니냐 암기해야 돼.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 이걸 암기한단 말이죠. 그걸 암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구조를 먼저 크게 알아야죠. 중료분의 착오가 있다 없다. 없으면 취소를 못하고,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없다. 없다는 것은 경과실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래는 취소를 못하는데 상대방이 이용하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종료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하죠. 그러니까 취소를 할 사람이 종료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증명한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취소를 못하게 할 사람이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한다. 취소를 못하게 할 사람은 누구다? 상대방이다. 알겠죠? 상대방은 그러면 취소를 못하게 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먼저 이제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요. 여기서 이제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이고 어디 갔어? 자,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이고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걸 이제 알려면 여기 밑에 있나 보네. 여기가 있네요.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이고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지 이걸 이제 봐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요 나한테 묻지 말고 이건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암기하냐? 무조건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중요분의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인 거 아닌 걸 먼저 봐. 시가나 가격. 여러분 시가나 가격에 관한 착오. 시가나 가격. 이것은 착오가 아닌 거죠. 시가나 가격. 두 번째는요. 면적이다. 지적이다. 지분이다. 그래서 면적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 원래 내가 보증을 쓰면서 뭐냐면 니네 집에 가압류라도 있으면 나 보증 안 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보증을 썼는데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집에. 그럼 내가 너 가압류 있으니까 착오니까 나 취소할래 그랬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가압류가 처음부터 무효예요. 가압류가 무효란 말은 처음부터 가압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런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또 하나가 뭐냐? 또 하나가 금전 소비 대차. 금전 소비 대차인 줄 알고 내가 보증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다? 구상금 채권. 구상금 채권에 대해서 준소비 대차더라 이 말이죠. 준소비 대차. 알겠죠? 이것도 착오가 아니에요. 알겠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여기 봐봐. 소비 대차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금전 소비 대차, 소비 대차. 소비 대차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차용증 쓰고 돈 빌려준 거죠.
준소비대차는 뭐예요? 준소비대차는 뭐예요? 소비대차는 아닌데 소비대차처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사대금을 받을 게 있는데 공사대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한다? 너 그냥 오늘부터 너 나한테 돈 빌려간 걸로 치고 오늘부터 너 뭐지? 그 이자 줘. 공사대금에 대해 이자 줘. 이렇게. 그래가지고 돈 빌려간 걸로 치고 차용증으로 써줘. 이 말이죠. 그러면 원래는 공사대금이지 돈을 빌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을 빌려준 걸로 치고 그랬으니까 공사대금이 5천이면 5천만 원을 빌려간 것처럼 하고 매달 이자를 얼마씩 주기로 이렇게 쓰죠. 그걸 준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소비대차와 준소비대차는 법적 성질이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성질이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소비대차인 줄 알았더니 준소비대차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나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여기요, 중요 부분의 착오인 것 있죠? 이것을 암기하죠. 자, 주채무자의 동의성.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섰더니 을인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을인 줄 알아서 나 을을 누군지 모르잖아요. 보증을 섰다 안 섰다? 안 섰죠. 그래서 갑인 줄 알았더니 채무자가 을이더라 이 말이죠. 물건의 동의성. 여기서는요, 중개업자의 말이 나와. 우리 여러분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하는 거죠. 그럼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알죠? 갑이라는 물건인 줄 알았더니 을이라는 물건이더라 이 말, 건물이. 알겠죠? 그러면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그랬으니까 나는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잘못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토지의 현황. 토지는 농지인 줄 알고 샀더니 하천이더라. 농지인 줄 알고 1200평을 샀어. 그런데 600평이 그중에 4000인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 땅의 성질이, 땅의 성질, 이걸 성질착오라고 그래. 땅의 성질이 농지다 하천이다. 하천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양도세. 양도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양도세가 3억 8천만 원이 더 나온 거예요. 나는 양도세가 있으면 안 팔아 그랬더니 매수인이 말하냐? 내가 계산을 보니까 양도세 안 나와요.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팔았는데 3억 8천에 양도세가 나온 거예요. 그럼 나는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면요, 양도세는 계약할 때 나와요? 잠금 칠 때 나와요? 양도세는 계약할 때 나와? 잠금 칠 때 나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온 다음에 나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민법상으로는 소유권을 언제로 보냐? 등기시로 봐. 그런데 조세채권에서는 실질적 소유자를 언제로 보는 것이냐? 잔금 지급시를 실질적 소유자로 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땅 때문에 했는데 한 사람의 땅이, 이 사람이 분명히요 2002년인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거제도에 있는 땅을. 거제시청에서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땅을 했는데 여기 2004년인가 이 사람이 소송을 해서 소송을 등기 안 해주니까. 그래가지고요, 잔금은 2002년 먼저 잔금 치르고, 그러면 2004년이고, 그런데 여기는요 2005년인가 여기에요. 여기에서 거제시청에서 압류가 들어왔어. 2,800만 원에.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소유자 갑이었는데 잔금을 치렀잖아요. 여기서 을로. 그럼 을이 이제 소유자잖아요. 조세채권에서 을을 소유자로 보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안 냈다, 양도세를 안 냈다 해가지고 여기서 거제시청에서 여기서 2,800만 원에 압류를 건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내가 이렇게 봤더니 좀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 대표가 전화 와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거 골치 아프다. 2,800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 봤더니 매매는 잔금은 여기가 2002년인데 그럼 이 사람이 돈 등기 안 하니까 소송을 제기한 게 2004년인데 여기에서 이제 압류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거에다 압류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직 이 사람 등기 안 됐잖아요. 등기는 이 사람이 이번에 했거든요. 2022년 11월 언젠가 이때 등기했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등기를 남겼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 이게 없애야 되잖아요. 이게 2,800이. 우리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사람이 돈 갚으면 돼. 근데 뭐가 이게 이런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잖아요. 뭐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제시청을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서류를 여기서 만들었죠 다. 우리가 이제 대법원 판례하고 다 뗐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민법책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은 등기를 할 텐데 조세채권에서는 언제를 소유자로 보냐? 잔금 지급시를 실질적 소유자로 본다. 그럼 실질적 소유자면 내가 소유자잖아. 그럼 내가 소유자니까 그럼 국가가 내가 소유자가 될 때 2002년에 나한테 취득세를 받았단 말이죠. 취득세를 받고 내 것이라고 해놓고 나서 갑이 돈 안 냈다 해서 등기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갑의 채권에 대해서 내 것에다가 다시 압류를 걸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얘기했더니 바로 있잖아요. 거제시청에서는 거기 이제 좀 연세가 좀 드신 분이 딱 나오더니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라고요. 그럼 서류 갖다 놓으면 바로 뭐지 해주겠다 했는데 그렇게 서류 제출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부산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한 30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알았죠? 내일 접수시켜야겠다. 말소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이제 중부산 세무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 또 있어. 또 2천이 얼마 또 있어. 그래서 중부산 세무사로 또 갔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아.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가 됐어 했더니 이놈은 좀 전문 친구인데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예요. 그래서 알았다. 나 가겠다고 왔어. 와가지고 다시 이제 서류를 여기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메일로 내가 보냈더니 메일 번호 알려달라. 해가지고 메일로 보냈단 말이죠. 메일로 보냈더니 나한테 전화해달라 밑에 하고 해가지고 서류 쭉 해가지고 한 5장 정도, 5장, 6장 정도 쭉 해서 왜 당신네들 처벌이 잘못됐느냐 하는 걸 쭉 써가지고 다시 메일로 보냈단 말이죠.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2, 3일 바로는 못 해주고 왜? 쪼크라니까 자존심은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며칠 있다 해주겠다. 그러면 알았다. 그래 해주라. 했는데 거기는 다 들어왔어.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디 갔냐? 안양 동안양 세무서에 또 있는 거예요. 그 동안양 세무서 또 찾아갔어. 이제 서류를 가지고 그 서류 그대로 가지고 갔더니 사람이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내가 맡겨놓고 갔어. 서류를 맡겨놓고 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2주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런데 등기를 가져왔는데 등기가 따로 온 거야. 압류가 따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동안양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동안양은 사실 40만 원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을 볼 때 여러분 보면 그 세법에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시 그럼 큰일 나. 잔금 지급시. 잔금 지급시를 실질적 소유자로 봐. 알겠죠? 그 실질적 소유로 보이기 때문에 잔금 지급 시에 소유자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면 양도소득세는 2월 1일 계약을 했죠. 그러면 잔금을 언제 주죠? 3월 1일에 잔금을 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1일이라는 것은 현재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그러니까 장래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걸 왜 무슨 세무서에서 알으셔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요, 장래 불확실한 것도 그것은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현재 것만 착오가 아니고 장래 불확실한 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건축 설계사, 이 이제 배병기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건축 설계를 한 거예요. 건축 설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재건축 조합에서 설계해달라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이상한 거예요. 아파트를 설계해달라고 했더니 아니 계집이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설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인 건 사실인데 설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설계사 자격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건축학 교수이고 설계 연구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건축 조합에서는 뭐죠? 건축학과 교수고 그리고 뭐 한다 하니까 이 사람도 설계 맡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 했냐? 나는 설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쪽에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착오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중개업을 할 때는 부동산 만약에 거래를 하죠. 그럴 때 중개사 사무소 들어가죠. 들어가면 여러분 누구한테 저분이 실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당신은 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요즘은 이제 물어보는 사람 가끔 전문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묻지 않고 들어가죠. 그냥 들어가면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하고 중개업자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회계사라고 생각하고 법무사라고 생각하고 세무사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법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진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착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도 착오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 설계사 자격 유무, 양도소득세에 관한 거, 토지의 현황, 성질의 착오죠. 물건의 동일성,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인지 이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그럼 봐봐,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오가 있는데 잘 보라고. 착오가 아니면 당연히 취소 안 해. 착오인데 착오라고 해서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착오는 착오인데 너는 착오를 했는데 착오를 함에 있어서 뭐가 있다는 거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 너는 취소를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착오를 했는데 알아. 너 착오했어.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럼 너 뭘 못해? 취소 못해. 이 말 아니에요. 중대한 과실했는데 착오는 했는데 중대한 과실은 없네. 그 말은 가벼운 과실은 있네 이 말이죠. 경과실은 있네 이 말이죠. 이런 경과실이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런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는 전문 직업인이죠. 그럼 부동산 중개를 할 때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어야죠. 알겠죠? 그래서 중개업자가 뭐라고 했냐? 20에서 30평만 도로 부지에 편입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계약을 했는데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이 돼버린 거예요. 3분의 1이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래청자. 우리 아까 말했죠. 시가라든가 가격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시가나 가격은 착오가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 크면 착오가 돼. 면적이 적으면 적게 면적이 차이가 나면 착오가 아니죠. 너무 크면 착오가 돼. 20에서 30평하고 197평은 전혀 다르잖아요. 면적이 근소하거나 가격 차이가 근소하면 착오가 아니에요. 너무 크다. 그럼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래청자가 아닌 것을 거래청자라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뭐에 해당한다? 착오에 해당한다. 뭐 할 수 있다? 먼저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여기 그런데 봐봐. 여기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으면 중대한 과실이 없죠. 그런데 여기는 중개업자의 소개 없이 알죠?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알죠? 고소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한다? 취소 못하죠? 취소 못하니까 뭐다? 망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요즘 보면 뭐예요? 이런 보면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맞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 요즘에 이제 여러분 뭐라고 그래? 중개업을 할 때 보면 업무 보증? 무슨 보증법 들잖아요. 그게 옛날에 얼마였죠? 1억이었죠? 지금 얼마예요? 2억이죠. 여러분 2억 정도가 되면 우리가 2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가 그러면 먼저 계약금이 2억이잖아요. 그럼 2억이니까 적어도 2억 정도는 보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내가 중개수수료 몇 푼 아끼려고 계약을 하다 보면 어디가 다 날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계약 단계에서 보통 이렇게 깨지지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잘 깨지 안 깨지 사실 잘 안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또 3억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는 3억이 들면 돼요. 1억을 더 다른 데다가. 알겠죠? 서울보증법에 이런 데다 들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30억이다 그러면 계약금이 3억이니까 30억까지 되잖아. 그러면 이건 내가 강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보면 1억짜리가 있는 데도 있고 보증보험을 2억을 든 사람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최소 지금 얼마에 들어야 되죠? 2억을 들어야 되죠?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죠? 1억에서 2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요. 최소한 계약금 단계에서 계약이 깨지니까 거기에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자의 소개 없이 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은 중대한 과실에 있어서 취소를 못해. 자, 금융기관이 대출 자금이 상환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왜냐면 보증보험에다가 상환했으니 담보 설정을 해줘라 이렇게 통지했다 이 말이고요.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 관청에 문의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쉽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파트 정문 앞에다가 공장 짓는다고 땅 샀다 이 말이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거지역에다가. 안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그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런 것을 뭐 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뭐가 있으면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뭘 했다? 이용했다. 이용했다. 그러면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요즘 이게 여기에서 시험이 잘 나오죠. 여기에서. 그래서 중대한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암기를 해야 돼. 이것은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암기를 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요 거래청자 사건하고 중개업자 말을 믿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는 못한다. 그 다음에 여기요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 관청에 문의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해됐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별것도 아니죠.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요.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뭐를 딱 보냐면요. 여기 먼저 중요분의 착오인 거, 건축설계사 자격의무, 양도소득세, 토지의 현황, 성질착오죠. 물건의 동일성, 주체자의 동일성은 착오이고,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알았죠?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취소를 못하죠.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것을 쉽게 할 수 있었다. 관할관청에 문의하지 않았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알고 악용을 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 말은 경과실은 있을 수 있어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다. 또는요 20에서 30평만 도로부지에 편입된다는 누구의 말을 믿고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샀는데 200평이 도로부지에 편입됐다. 면적이 너무 크죠. 그런 경우는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 거. 이거 중요한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죠. 시가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뭐가 없는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를 뭐라고 표현한다?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또 한 가지는요. 소비대차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뭐다? 준소비대차. 소비대차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차용금 채무라. 차용금. 소비대차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차용했다. 차용금. 똑같아. 소비대차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준소비대차더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 착오이다 아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러분요 사기 강박이에요. 그래서 사기 강박은 여러분요 34페이지 그림 노트 34페이지를 펴놓고요 사기 강박은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